오늘은요. 제가 조금 특별한 하루를 보냈어요. 특별하다고 해도 거창한 건 아닙니다. 어디 멀리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큰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천천히 걸어본 날이에요.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옆자리에서 같이 차 한 잔 마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거드니까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에 물방울이 아직 매달려 있고 나무 잎은 세수라도 한 것처럼 반짝였죠. 그걸 보는데 괜히 마음이 말랑해졌어요. 세상도 씻고 나도 씻고 오늘은 좀 천천히 해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다가 거울을 봤어요. 흰머리가 더 늘었더라고요. 어제보다 2개쯤 더. 그래도 괜찮아요. 흰머리도요. 참 신기해요. 이건요. 살아냈다는 증거잖아요. 젊었을 땐 머리숱이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남아있어 줘서 고맙고 거울에 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야, 고생했다. 오늘은 좀 쉬자. 부엌에 나가보니 식탁 위에 아내가 놓고 간 메모가 있었어요. 당신, 우유 사와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오늘 저녁은 고등어. 옆에 낙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눈 2개. 화이팅 같은 표정. 저희 둘은요. 요즘 이렇게 메모로 종종 이야기해요. 말로 하면 괜히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더라고요. 메모는 참 좋아요. 글씨체에 마음이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 글씨는 둥글둥글. 기분이 괜찮다는 뜻이죠. 아, 다행이다. 오늘은 전쟁 휴전이구나. 커피를 내리고 첫 모금을 딱 마셨는데 휴대폰이 덜덜 울렸어요. 우리 아들. 아빠, 오늘 병원 결과 문자 왔죠? 너무 걱정 마세요. 수치 좋아졌대요. 거봐. 내가 괜한 걱정을 했지. 며칠 전 검사 결과 기다리느라 사실 마음이 어수선했거든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 깊은 데서 탁 막혀 있던 숨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오늘은 꼭 천천히 걸어야겠다. 숨이 풀릴 때는 걸음도 풀어줘야죠. 그렇게 모자 하나 눌러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3층에서 딱 멈춰요. 문이 열리는데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서 계셨어요. 아이코 같이 타요. 할머니가 제 모자를 보시더니 웃으시네요. 어우 멋쟁이네. 오늘 어디 가요? 네, 천천히 걷으려고요. 천천히? 그거 참 좋은 말이네. 나는 천천히 살찐다. 우리 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참 웃었습니다. 웃다 보니 오늘은 정말 좋은 날 같더라고요. 단지 밖으로 나왔는데 공기가 맑아서 코로 크게 들이마셨죠. 코끝이 시원하니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 우유를 사러 동네 마트를 향해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요. 아파트 화단에 작은 팻말이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꽃을 꺾지 말아주세요. 대신 마음으로 데려가세요. 이 말 참 좋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노란 펜지 한 송이를 살짝 넣어왔어요. 보이진 않지만 제 마음 안에서 오늘 하루 내내 노랗게 피어 있더라고요. 마트 앞에서 지팡이 짚은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시간차가 애매한 그 문 있잖아요. 제가 얼른 손으로 잡아드렸죠. 그 어르신 고개를 살짝 숙이시더니 젊은이, 고마워. 젊은이, 제가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참 좋네요. 한 서너 살은 젊어진 듯 했죠. 걸음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우유를 고르고 계산대에 섰는데 계산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제 얼굴을 슬쩍 보더니 할아버지 스티커 모으면 휴지 드려요. 오, 그거 좋네. 휴지는 아무리 많아도 좋지. 스티커를 쫙 붙이는데 그 동그란 스티커가 마치 별 같았어요. 나만의 작은 훈장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스티커가 달그락달그락 주머니에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소리가 꼭 어린 시절 굿을 치던 소리 같았어요. 저는 괜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스티커를 한 번 더 만져봤죠. 살아온 시간들이 내 손끝에 앉은 느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앞에 초등학생 둘이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할아버지, 몇 초 남았어요? 하고 물어요. 보니까 신호등에 13, 12, 11 숫자가 내려가고 있네요. 10초면 충분해. 제가 그렇게 말했죠. 왜요? 천천히 걷는 날이거든. 애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우리는 같이 걸었죠. 아이들이 종종 걸음으로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천천히요. 그래, 그래. 오늘은 천천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는데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기초 반초보도 환영. 딱 제 얘기죠. 저는 사실 그 휴대폰이 참 어려워요. 사진은 찍어도 앨범에서 찾지를 못해요. 메시지는 눌렀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요. 그래도 오늘은 용기 내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걸을 거니까 마음도 좀 천천히 배우자.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오후 2시에 시작한대요. 아, 좋다. 시간이 딱 맞네. 그럼 점심을 간단히 먹고 2시에 다시 오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점심은요, 골목 끝에 작은 국수집에서 먹었습니다. 이 집, 국물 맛이 좋아요. 사장님이 면을 건져 올릴 때 소리가 참 아련해요. 후루루. 그 한 그릇이 오래된 겨울 사진 같고, 조그만 김치 접시에 얹혀있는 단무지 2조각이 친구 같고, 식당에 들어가면 가끔 그러잖아요. 다른 손님들이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주전자에서 김 올라오는 소리.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오늘은 더 그랬어요. 국수면 사이로 시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쓱, 후루룩, 사라지고, 또 오고, 살아온 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그렇게 면발처럼 이어져 있겠죠. 2시가 가까워져서 도서관 강의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비슷한 또래 분들이 6분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앞에는 젊은 강사님이 환하게 웃고 서 있고요. 여러분, 오늘은 사진 찾기, 문자 크게 보기, 그리고 카메라 타이머를 배워볼 거예요. 오, 타이머. 그거 있으면 셀카도 시도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우리 둘 사진을 요즘 안 찍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 자꾸 결과가 엉망이 나서요. 눈은 감기고 얼굴은 반 잘리고 뒤에 지나가는 사람만 또렷하고 아, 사진도 운이구나 하고 포기했는데 오늘은 좀 달랐죠. 강사님이 말합니다. 버튼을 오래 꾹 누르면 메뉴가 나와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오늘의 주문이 또 나왔네요. 옆자리 어르신이 제 손가락을 보고 웃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자꾸 엇나가요. 우리도 심장이 뛰니까요. 손도 같이 뛰는 거죠. 그 말에 다들 한번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버튼을 천천히 꾹. 메뉴가 뜨네요. 글씨 크게 하는 것도 성공. 와, 세상이 확 넓어졌어요. 글씨가 커지니까 마음도 커지는 기분이에요. 그렇게 1시간 반을 배우고 나니 저는 뭔가 새로운 길을 하나 배운 것 같았어요. 젊을 때는 큰 길을 찾느라 바빴는데 나이 들고 보니 작은 길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주머니 속의 작은 길, 휴대폰 속의 작은 길. 오늘 그 길이 저한테 살짝 열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책을 한 권 빌렸어요. 표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느린 걸음이다. 그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갑자기 찡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젊을 때 저는 늘 빨랐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도, 회사 다닐 때도, 집안일 할 때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런데 그때 제 아내는요. 제 느린 사람이었겠죠. 제가 너무 빨라서 아내가 제 속도를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은요. 그 생각을 하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더 천천히 걷고 싶었어요. 집에 오는 길, 하늘이 살짝 분홍빛을 띄었습니다. 노을은 참 신기해요. 아침에 봤던 그 노란 펜지가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횡단보도 앞에서 다시 신호를 기다렸죠.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3, 12, 11. 이번에도 누가 물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중얼거렸어요. 10초면 충분해.
누가 듣든 말든 제 마음에게 하는 말이었죠. 집 문을 열어 들어가니 아내가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굽는 냄새 너무 좋죠. 기름이 살짝 튀는 소리, 지글지글. 제가 방금 배운 셀카 타이머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아내가 놀라서 저를 봐요. 당신이 그거 못하잖아. 아니, 오늘은 할 수 있어. 저는 삼각대로 쓸 그릇을 쌓고 휴대폰을 올렸죠. 타이머 3초. 삑, 삑, 삑. 찰칵. 우리는 웃었고 사진 속에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오, 성공.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우리 얼굴에 시간이 보이고 주름 사이에 이야기가 보이고 눈빛엔 함께 버틴 날들이 보였거든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오늘은요. 말이 조용히 오갔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병원 결과는? 좋대. 다행이네. 그 다음에는 허수아비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곧바로 저는 말을 보탰어요. 나 오늘 도서관에서 휴대폰 배웠다. 진짜. 글씨도 크게 했고 사진 타이머도 배웠어. 아내 얼굴이 정말이야? 라는 표정으로 활짝 피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는데 참 오래간만에 받은 칭찬 같았어요. 어릴 때 상 받은 것도 회사에서 인정받은 것도 물론 좋았지만 나이 들어서 받는 작은 칭찬이요. 이게 제일 달아요.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 우리가 아직 서로의 사람이라는 느낌. 식사를 마치고 둘이 소파에 앉았어요. TV는 켜두었지만 사실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뭐라고 하든 오늘 저한테 제일 중요한 뉴스는 우리 둘의 사진 한 장이었거든요.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아내의 손톱에 고등어 양념이 살짝 묻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살게 해요. 큰 사건만이 인생을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날은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기둥이 돼요. 저녁 먹기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오랜 친구, 길수.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락날락하는데 목소리는 씩씩했어요. 공원 큰 느티나무 아래 알지? 내일은 천천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늘 시간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실은 천천히 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 같다고. 밤이 깊어지고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부엌 바닥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섰는데 제가 말렸어요. 내가 할게. 아이, 당신 허리 아프잖아.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천천히 하는 날. 접시를 하나씩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주 싸웠습니다. 어쩔 때는 자그마한 말로 하루를 망치기도 했죠. 근데 오늘처럼 천천히 살아보면 싸움의 절반은 속도에서 비롯됐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빨라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시작하고, 내가 너무 서둘러서 상대의 표정을 읽을 기회를 놓치고, 속도를 늦추면 들려요. 상대의 한숨, 상대의 웃음, 그리고 나의 진짜 마음. 설거지를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보이진 않았지만 주방 전등에 날파리 하나가 맴돌더라고요. 그 작은 생명도 자기 방식대로 빛을 찾아 도는구나. 그걸 보면서 괜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배운 스마트폰 타이머로 창밖 야경도 찍어봤어요. 손이 살짝 떨렸는지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는데 그 흐릿함도 좋더라고요. 인생 사진 중에 안 흔들린 게 어디 있어요. 흔들리는 것도 다 기록입니다. 흔들렸다는 건 살아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쯤에서 제 옆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주 지치나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한 날이 많나요? 예전 같지 않아서 거울 보기 싫을 때도 있나요? 그럴 땐요, 오늘처럼 천천히 걷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아파트 한 바퀴, 골목 끝 국수집, 동네 도서관, 공원 벤치,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어요. 꽃을 꺾지 말고 마음에 데려가라던 팻말처럼요.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앉을 수 있어요. 말로 세게 밀어붙이지 않고 천천히 귀를 열고
손을 내밀고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친구 길수를 만나러 공원으로 갈 겁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서요. 처음 만났던 날 얘기부터 천천히 꺼내볼 거예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늙었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지도 모르죠. 그러다 우리는 서로 사진을 한 장 찍을 겁니다. 오늘 배운 타이머로요. 사진이 조금 흔들려도 괜찮아요. 사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니까요. 함께 있는 모습이 증거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다시 한 장, 오늘 찍은 사진 옆에다가 내일 사진을 붙여 놓을 거예요. 붙이고 나면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그래서 소중하다. 사진 2장 사이에 오늘의 국수 소리도, 도서관에서의 웃음도, 마트 스티커의 달그락거림도 모두 다 들어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오래된 오해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걸 당장 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속도를 낮춰보세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메모지에 글씨를 천천히 써보고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문자 한 줄 먼저 보내보세요. 괜찮아? 그 한 줄이 길게는 30년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배웠잖아요. 글씨를 크게 키우는 법. 글씨가 커지니까 마음도 커졌어요. 우리가 서로한테 쓰는 글씨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둥글게 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천천히 옮겨 적다 보니 제 마음 한가운데 이 말이 남네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느린 걸음이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이고 느린 걸음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엔딩 현악기와 피아노가 아주 가볍게 올라왔다가 잔잔히 사라짐.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영상 혹은 이 이야기를 닫고 나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문 앞 슬리퍼를 발끝으로 살짝 돌려놓으세요.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멀리 말고 그냥 동네 한 바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렇게 걷다 보면 길가의 펜지 한 송이가 당신 마음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고맙습니다. 내일도 천천히 함께 걸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